자, 교과서 339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이 339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잠깐만 34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7번에 가등기의 말소 이렇게가 나오잖아요. 말소. 반갈로 갈로 읽고 2번에 예외 이래가 단독 신청을 보세요. 단독 신청.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235페이지. 자,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건 지문으로 띄웁니다. 2번도 띄우는데 시험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죠.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의 등기성에는 가등기 명의의 죽었습니다. 성낙을 받아 성낙서가 들어갔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럼 339페이지를 가세요. 339페이지. 거기 보면은 예외를 보세요. 예외. 동그라미 2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찾았다 안 찾았다? 자,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물에 죽었습니다. 성낙이 있거나 자르세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밑줄 그었습니다. 가처분 명령. 오른쪽에 팁을 잠깐 볼까요? 하나는 가처분이고 하나는 가처분 명령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러면 가처분 명령이 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청이 있고 말소가 있거든. 그럼 이 신청에서 하나를 외워야 돼. 말소에서 하나를 외워야 돼. 그럼 요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시아버지고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래가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그림을 보면은 가등기 할 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그래.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너무 쉬운 거니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님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랬어. 자, 시아버지는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주겠는데 막상 며느리가 가등기 해달라고 하니까 시아버지 쪼렸다 안 쪼렸다? 쪼렸어요. 안 가요. 안 가. 그럼 안 가면 며느리가 눈치 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 독하거든. 독하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코로나로 출타하시다가 코로나 걸릴 우려 있으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젊은 제 혼자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만 들고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등기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쪽이 권리자다, 의무자다? 권리자. 불이익 보는 쪽이 뭐다? 의무자. 그러면 이 동의서 성낙서는 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이익 보는 쪽이 성낙서 써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불이익 보는 쪽이 뭘 써준다? 성낙서.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는데 들어왔지. 그럼 성낙서가 갈 때는 인감도 같이 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같이.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가 같이 들어가야지.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칠판을 봅니다. 을이 갑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 나오더라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글자를 보세요. 가처분이라는 말하고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을 하는 겁니다. 촉탁. 그럼 여기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들고 들어가면 무슨 신청한다?
단독신청.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이제 얘가 다릅니다. 얘가 다릅니다. 자, 갑하고라고 매매를 해. 그럼 이쪽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매매 계약서를 딱 쓰려고 보니까 이 매도인이 완전 사기꾼처럼 보여요. 그럼 내가 을입니다. 내가 잔금 넘어가면 이놈 등기 안 넘겨주고 애먹일 것 같아. 애먹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을이 계약서를 쓰면서 중도금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가등기를 해주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냐 이랬어. 그럼 이 사람이 노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 너 해줄게. 이렇게가 계약서 속에 특약상으로 딱 넣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가 이제 계약금 넘어갔어. 중도금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을이 중도금 넘어갔으니까 가등기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 사람아, 중도금 받고 가등기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잔금 받고 등기 받아가면 되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계약서 있죠? 요걸 들고 법원으로 가서 저놈이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당신이 명령서 하나 발부해도 요게 가처분 명령서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확인하고 법원에서는 발부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이는 엄청 중요한 지문입니다. 가처분 명령이죠. 오케이? 네. 그럼 이때는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입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요것만 공부하면 돼. 요것만 공부하면 돼. 위에 그러면 성락서는 당연히 아는 거니까 안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소를 배우러 갑니다. 말소. 자, 칠판을 보세요. 말소는 이거 지우는 거지. 그럼 이쪽이 무슨자? 뭐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 해줬어. 해줬는데 며느리가 10월 30일에 시험 쳤는데 안 됐어. 오케이? 네,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가서 야, 말소시키자 해야 해요? 해. 그럼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1년에가 되겠습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면 제가 꼭 따오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가 안 돼. 너는 하는 거 보니까 자기한테 따올 리도 없어. 말소시키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거든. 그러면 시아버지가 화내면서 야, 너 가기 싫으면 성낙서는 하나 써도 내 혼자 갔다 올게. 말 돼요? 안 돼요? 돼. 저 정리합니다. 갑이 을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칠판을 보세요.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이 무슨 자? 뭐자? 을이 뭐다? 권리.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 며느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말소할 때는 시아버지가 뭐다? 권리자. 며느리가 뭐다? 뭐자.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시아버지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다시. 요 그림은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말소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누가 했다? 가. 이제는 을입니다. 을.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이걸 말소할 때는 을의 성낙서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근데 을이 말소합니다. 을이. 며느리가 말소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이거 말소하면 갑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소할 때는 시아버지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며느리는, 자, 정답입니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당연히 본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하는데 며느리가 본등기 안 하고 스스로 이걸 말소하러 왔거든.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는데 해러 왔으니까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된다는다. 해. 요게 을의 호칭은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 이걸 가등기 명인입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때는 가등기 명인이 뭐가 좋으라? 인간. 됐다, 안 됐다? 됐지.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0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340페이지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가등기의 형식은 동그라미 2번에 주등기, 동그라미 3번에 부기등기는 아까 공부를 했거든. 동그라미 2번 하나만 볼게요. 본등기 할 때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다? 주등기. 그러니까 옆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만 줄 거세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도 뭐다? 주등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본등기 할 때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뭐다? 부기등기. 그러면 저당권 이전에 가등기 줄 거세요.
저당권 이전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저당권 이전에 가등기도 뭐다? 부기등기. 그래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에 효력이 나오거든. 효력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다른 거는 공부할 거 없고, 기억만 보세요. 실체법상 효력입니다. 가등기 그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적 권리변동의 효력 출력료 죽었습니다. 처분의 제한의 효력은 없다. 그 말을 옆에다가 썼어요.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뭐다? 있다. 여러분들 제한이 없다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뭐다? 있다. 그런 말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41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요거는 제가 요렇게 놓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본등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공동 신청이 있어요. 본등기 순위가 있어요. 물권 변동이 있어요. 제3취득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가등기 말소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 처분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요거를 다음에 할게요. 지금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을에게 가등기를 했어. 자, 요래 됐죠. 호칭 정리합니다. 갑을 무슨 자? 의무자. 을을 뭐다? 권리자. 갑을 가등기 때 무슨 자? 소유자. 을을 가등기 무슨 인이다? 명의인. 되죠. 자, 요거 되죠.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을이 가등기했지. 그럼 가등기하고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자, 가등기필 정보. 요래 되죠. 가등기필 정보. 괜찮아요. 자,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확인을 하고.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할 때 잠깐만 해볼게요. 자, 보세요. 250페이지를 가볼게요.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에 중간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자, 정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그 동그라미 쳐져 있다, 안 쳐져 있다? 쳐져 있죠. 그럼 이번에 끝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있다, 없다? 있지. 가등기 있죠. 됐죠? 자, 그러면 가등기 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요리 오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작. 가등기필 정보. 이것도 내가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이거는 가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등기필 정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도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매매할 수 있다는 게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 제한의 효력이 시작 없다. 이게 처분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 이래 시험에 안 내요. 학자들은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제한의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요 병을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요래 쓰는데 요걸 좀 더 표현하면 현 소유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이제 본등기 하는 겁니다. 본등기. 그럼 이제 요렇게 하죠. 을이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이랍니다.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가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다. otherwise O.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어디서? X.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어디서? X.
제3최적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X입니다. 제3최적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X. 왜 X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봐요. 자,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제가 그랬죠. 가등기와 본등기는 죽을 때까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하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 가등기 때 갑이 의무자면 본등기 때도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어. 그럼 요거는 가등기, 요거는 뭐다? 본등기. 등기가 몇 개? 2개. 요 번호는 가등기하고 얻은 번호입니다. 그럼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쓴다, 같이 안 쓴다? 같이.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런데 물건이 변하는 거는 가등기 때다, 본등기 때다? 본등기. 자, 이제 요거 하나 해볼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드바이더 O.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디다? X.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는 누구 손에 있다? 을. 을은 본등기할 때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의무자는 갑이지. 맞죠? 그럼 등기필정보는 누가 제출해야 된다? 갑. 의무자가 제출해야지.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한다? 그러니까 본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다? 갑. 갑의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을의 거 제출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됐어요? 그럼 한 번 다시 해볼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어드바이더 O.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어디다? X. 갑의 거 제출하는 거지 을의 거 제출하는 게 아니다. 요거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 했지? 그럼 이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그럼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 있어야 된다? 살아. 여러분들 가등기는 약혼이지. 본등기는 결혼이지. 그럼 결혼했어. 그럼 약혼 사진 불질러 버린다. 말돼 안 돼? 안 됩니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까지는 해결이 되었거든. 됐어.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책에 340페이지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제일 밑으로 니은으로 내려보세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민법적 측면이니까 시험에 출제를 안 하거든. 근데 한번 해볼게요. 가등기는 권리 변동에 없는 예비등기를 가등기상의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A. 자, 죽었습니다. 상속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2. 법률행위의 처분행위도 가능하다. C. 가등기의 가등기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가등기의 가처분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가등기의 가압류도 뭐다? 돼. 아까 가등기의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럼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본등기 후의 효력입니다. 기호.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가등기 순위. 니은입니다. 물건 변동은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본등기 시. 고갈이 딱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5번에 가등기에겐 본등기거든. 그럼 아까 갈로 열고 2번에 지분의 본등기는 아까 오더와이더 O. 그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갈로 열고 3번입니다. 동그라미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갑에게서 병. 갑에게서 병, 갑에게서 병.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갑에게서 누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병. 이거예요. 근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입니다. 2번입니다.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찾았습니까? 네. 을에게서 병, 을에게서 병, 을에게서 병.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내려오세요. 1번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 줬어. 갑이 을에게 가등기 줬어. 그럼 이제 갑입니다. 갑입니다.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그거는 동그라미 1번.
그럼 좋다. 그림을 다 칠판을 다시 볼게요. 다시 올게요. 자, 341페이지 갈게요. 341페이지 갈게요.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1번에 값, 2번에 을에게 가등기, 가등기 오래됐죠? 하고 난 다음에 3번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그럼 다 했다면 한 장을 넘길게요. 넘기면, 자, 여기 오세요. 그럼 여기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지. 이제는 을입니다. 을이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가등기 이전은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외의 이전이냐. 그럼 시작.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가등기를 이전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2의 1. 가등기 이전이지. 이해됐죠? 네. 그럼 동그라미 2번 그림에다가 이거를 그리세요. 이거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아까 동그라미 1번은 갑이 병에게 매매하는 거고, 이거는 을이 병에게 이전하는 거고.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렇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묶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풉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아니,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봅시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갑하고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을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의 상속인이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갑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이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둘 다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의 상속인이 갑의 상속인에게 본등기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상식으로 풀면 되지. 돌아가셨으니까 자식이 청구해야지. 맞다, 맞다. 아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4번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등기라는 본등기 신청일 때 죽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번호 2번입니다. 1, 2번을 묶으세요. 3번입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서 인연계 본등기라면서 죽었습니다. 제3자의 승낙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5. 4번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도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대.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 가볼게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요거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자, 요거를 다른 거 이래 봅시다. 가등기가 있다면 무슨 등기가 있다? 본등기이지. 그럼 가등기는 1월 2일 날 했어. 본등기는 2월 1일 날 했어. 그럼 요 사이에 많은 등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말할 때 중간 처분의 등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등기가 1월 2일이지.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등기 뭐의 등기다? 이후의 등기지. 여기에 들어왔다는 게 가등기 뭐의 등기다? 이후의 등기.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중간 처분의 등기. 법률 용어로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작. 중간 처분의 등기.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정리합니다.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5. 그럼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해요.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5. 그러면 침해 안 하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럼 옛날에 25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오덱시다 X. 전부 말소하는 게 아니지.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합니다. 침해 안 하면 말소 안 하는 거지.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지.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해도 말소입니다. 둘 다 해당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양립도 되고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을 때 말소 안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342페이지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즉,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됐죠? 왼쪽에 팁을 보세요. 왼쪽에.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에 본인의 등기를 전부 동그라미 쳤어요.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2번입니다.
등기간이 가등기 유등이 직권으로 말소한 게 아니라 말소하는 유등을 명시하여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말소된 권리 등기민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여러분들 이런 거는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제 손을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인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다. 오, 답입니다.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권리자들은 그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르니까 알려야 되나요? 돼요? 항상 법학에서는 직권말소라는 말이 딱 넣으면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지체 없이 줄 거죠. 자, 26회 시험 문제입니다.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에 통지한다. 오덱스다. X. 뭐 없이 통지한다? 지체 없이. 여러분들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바로 알려줘야지. 일주일 있다가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당연한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가등기가 제일 위에 갑니다. 이번에 소유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두째 줄에 갑니다. 2번임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다. 기억년 뒷걸려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관로 열고 3번입니다. 3번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줄 것이에요. 그러면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온 겁니다. 용의권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에 봅니다.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여기에 동그라미 1번하고 요 박스가 있죠. 자, 요 1번이 용의권이다, 용의권 아니다? 용의권. 그러면 또 표 안에 용의권이다, 용의권 아니다? 용의권이지.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자, 이번에 줄 것입니다. 지상전세 임차권. 그러면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양립할 수 있고 가등기 권리라에 죽었습니다.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리 오세요.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용의권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안에 표 안에 보세요. 표 안에 보세요. 표 안에 자 2개만 할게요. 3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옵니다. 처분의 제한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요거 봅니다. 용의권과 소유권 양립할 수 있다. 용의권과 저당권 양립할 수 있다. 용의권과 처분에 대한 양립할 수 있다.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잘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한 장을 넘기세요. 자,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옆으로 갑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에 가등기와 저당이 본등기 아니고 가등기 본등기 마치는 등기는 직권말소에 대상되지 않는다. 자, 죽었습니다. 직권말소에 대상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됩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것은 없어요.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오면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말소되는 게.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요렇게 오세요. 자, 요리 나보세요. 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럽니다.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가등기가 소유권 외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소유권 외가 용의권, 무슨 권, 저당권, 요렇게 하는. 그러면 답은 3개입니다.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용의권에 들어왔는지, 저당권에 들어왔는지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소유권을 먼저 배우거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안 하는 게 3개가 있다면 안 하는 게 3개예요. 소유권입니다. 첫 번째, 가등기 전에 이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의 제한입니다. 요거는 말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전에입니다. 전에.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보세요. 갑을. 자, 요 부동산이 있어요. 자, 요래 옵니다. 요렇게 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번에 무슨 권이 들어왔다? 저당권이 들어왔죠. 그러면 저당권은 1월 2일 날 들어왔다. 요 1월 2일 날 들어왔다. 이 말. 오케이? 네. 해주고 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자,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거는 1월 2일 날 들어왔어요. 이거는 2월 1일 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등기. 며칠 날 들어왔다? 2월 1일. 도가이 됐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가등기보다도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지. 앞에 있잖아. 며칠이고? 1월. 며칠이고? 앞에 있지. 됐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입니다. 돈 못 갚았어. 돈 못 갚았다면 경매 들어가야지. 맞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구이 한다? 을구이 한다? 여러분들 경매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구이 합니다. 갑구. 다시 합니다. 저당권은 을구지. 저당권에 대한 경매는 갑구지. 오케이? 전세권은 을구지. 전세권에 대한 경매는 뭐고? 갑구지. 이해합니까? 자, 그럼 여기서 3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3월 1일 날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경매는 3월 1일 날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이거죠. 요거는 칠판을 봅니다. 3월 1일이 키입니까? 1월 2일이 키입니까? 1월 1일이 키지. 그 말은 뭐예요? 저당권의 경매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키다, 경매가 키다. 저당권이 키입니다. 며칠이다? 1월 2일. 1월 2일 날 여기 저당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당권의 경매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비록 3월 1일 날 들어왔지만 저당권의 경매니까 며칠이 키다? 1월 1일 키입니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지.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합니다. 하면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칠판을 보세요. 이건 3월 1일이 킵니까? 1월 2일이 킵니까? 1월. 그럼 1월 1일이라는 말은 가등기보다도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러면 저당권, 이러면 가등기 전에 저당권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는 말소 못 하는 거지. 왜? 이거보다도 앞에 있잖아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 자, 그럼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343페이지 가세요. 3일에 제일 위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니은 뒤건 묶어보세요. 니은 뒤건. 가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으로 갑니다. 가압류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뒤것에 가등기 전에 마치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찾았습니까? 네. 그럼 요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다 안 맞다? 대충은 이해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랬어요. 됐어요. 아니 이거는 기본입니다. 저당권의 경매니까 경매가 키다, 저당권이 키다. 그럼 저당권은 1월 1일이고 가등기는 2월 1일이고 그러면 이 저당권은 가등기보다 앞이다, 뒤다? 앞. 그러니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럼 됐고. 그럼 두 번째 요리였어요. 제가 이제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그럼 정답입니다.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풀 때 이 글자가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응용이 됩니다. 응용이, 아까 저런 식으로 응용이 돼. 이거는 응용 안 됩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A에게 임대차를 줬어요. 임대차. 자, 임대차를 1월 2일 날 줬어요.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그건 당연히 받은 걸로 보지. 그러면 1월 2일 날 이미 대항력은 갖추고 있다, 안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지. 요까지 이해됐죠? 자, 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는 2월 1일 날 들어왔다, 이 말. 임대차는 몇 며칠 날 들어왔다? 1월 1일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죠? 그럼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죠? 지금은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돼! 단!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놓고 이사를 가야지.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무슨 권 등기가 들어왔다? 임차권. 그럼 이거는 3월 1일 날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며칠? 이거는 며칠? 근데 이게 3월 1일이 키다, 1월 1일이 키다. 1월 2일.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했어. 그럼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거는 3월 1일이다, 1월 1일이다. 1월. 이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다, 안 됐다? 됐어.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글자에 대항자가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대항자가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항자가 안 들어가면 말소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원점에서 갈게요. 제가 이런 말 죠. 가등기에도 가압류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가등기에도 가압류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1번의 소유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 가등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을하고 병하고는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병은 을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을의 명의로 된 부동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을은 이 부동산에 가등기가 돼 있더라.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본등기를 해야 해요? 해. 그럼 언젠가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대비해서 요 가등기에 가압류를 붙여둘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붙여둘 수 시작, 있다. 그럼 가등기에 가압류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죠? 2의 1. 가등기에 가압류. 맞죠? 네. 그럼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주종이다, 주종 아니다? 주종. 자, 정리합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지. 그럼 이거 압류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자, 정리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요 등기를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해당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거든. 해당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거든. 대항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는 전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릴 리가 없는데 응용이 되거든, 응용이. 오케이? 네. 통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는 가등기가 용익권이냐, 저당권이냐, 이 말이에요.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잠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합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소유권 외에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자, 지금부터 이게 키입니다. 공시법 시간에는 이 두 개가 무조건 구별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 자, 답을 할게요. 용익권과 저당권으로 분류한다는 거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답입니다. 이거는 남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먹고 여자지. 아니, 요거는 용익권이지. 그럼 나머지는 저당권이지. 말이 그럼 다시 할게요. 이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먹고 여자. 그럼 나머지는 여기 다 오면 됩니다. 여기 다 오면. 다 오는데 가져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무슨 권? 소유권. 그 다음에 뭐에 제한? 처분의 제한. 그럼 앞으로 지금부터 공시법 수업에는 무조건 용익권이 한 개, 나머지 이러면 되는 거야. 용익권이 한 개, 나머지. 됐다, 안 됐다? 아니, 그럼 다시. 남자, 나머지는 여자라니까. 요래 두 개 분류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용익권 한 개, 나머지 이래 뿐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온다? 용익권. 그럼 가등기 이후에 무슨 권? 용익권. 가등기 이후에 시작.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한. 지금 여기 이제 여기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됐어요. 자, 그럼 이리 오세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림 그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바로 할게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자, 여기로 오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 전세권 가등기 해줬어요. 자,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이 부동산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여기입니다. 요거는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죠. 이는 전세권 설정 등기지. 이거는 가등기는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전세권 설정은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결혼. 한 사람하고 약혼했어. 한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중결혼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세권 설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소유권 이전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7, 8을 봅니다. 소유권이 요거라는 거 아시겠죠? 요 가압류가 요거라는 거 아시겠죠? 요리 오세요. 요 전세권이 요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은 요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 저당권의 가압류는 이거라는 거 아시겠죠? 맞지? 그러면 지금 개수가 보자. 1개, 2개, 3개, 4개, 5개잖아요. 1개, 2개, 다시 해봅시다. 1개, 요거 가등기에서 지금 이게 다 들어온 거잖아요.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맞죠? 자, 요거는 몇 번? 2번. 여기에. 요거는 몇 번? 2번. 요거는 몇 번? 2번. 요거는 몇 번? 1번. 요거는 몇 번? 2번. 요거는 몇 번? 2번. 그럼 답은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럼 칠판 해봅시다. 이거 무슨, 됐어요. 이제 전세권의 본등기합니다. 전세권의 본등기합니다. 전세권의 본등기 했지? 이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전세. 동일 부동산의 전세 양립할 수 없다. 지워야지. 이거 무슨 건? 전세. 무슨 건? 저당. 전세와 저당은 양립할 수 있다. 자, 권리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 이거는 몇 번? 이거는 몇 번? 그럼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말소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건? 가압류. 이거는 무슨 건? 전세권.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몇 번? 1번. 3의 뭐다? 1. 이게 있어도 1번의 권리를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말소하지 않아. 자, 이거는 무슨 권? 소유권. 이거는 무슨 권? 전세. 소유권과 전세권을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소유자가 변해도 내 전세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세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럼 이거 말소 안 해요. 그럼 이것도 말소 안 해.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갔거든. 가등기 이후에 무슨 권이 들어갔다? 용익권. 그럼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건 다 죽어야지. 오케이? 네. 그 요거는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어요. 가등기 위에 무슨 권? 저당, 소유권. 자, 처분의 제한이죠. 양립할 수 시작 있다.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말소 안 한다. 그럼 시험은 이제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요렇게 됐거든. 자, 요렇게 됐거든. 자, 요렇게 됐죠. 그죠? 자, 요렇게 됐거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소유권이 나옵니다. 저당권이 나옵니다. 여기는 검사무자. 여기 또 저당권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전세권이라고 해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시작. 아니다.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지상권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는 저당권은 직권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역권 저당권 말소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본등기 1위는 전세권의 직권말소 대상 시이다 이다. 이는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말소지. 맞다.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래 됐죠. 그러면 이제 답 시험 문제 출제인이 낼 때 이거 4개, 이거 1개. 그럼 답은 몇 번? 1번. 이거 4개, 이거 1개면 몇 번? 1번. 됐다, 안 됐다? 자, 이제는 저당권이. 그럼 저당권은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칠판을 다시 볼게요. 이제는 가등기가, 자, 칠판을 봅니다.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저당권. 가등기 이후에 용익권,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줘서 가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전세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3번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 뭐다? 있지. 3의 1에 저당권의 가압류가 들어올 수 뭐다? 있지. 2번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올 수 뭐다? 있지. 3번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뭐다? 있지. 그럼 나중에
저당권의 본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요거 무슨 권? 저당. 요거 무슨 권? 전세.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자, 권리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저당권은 몇 번이다? 1번. 요거는 몇 번? 2번.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를 침해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거 말소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권? 저당. 뭐다? 저당.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1번이잖아요. 이거는 3번이잖아요.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그럼 말소 안 하는 거지. 이것도 말소 안 하는 거지. 이것도 말소하지 않는 거지. 말소하지 않. 그럼 결론이 뭐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까지 딱 해결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리로 오세요. 오늘 공부의 키는 있잖아요.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그럼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다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왜가 있죠? 그럼 소유권에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항상 한 개. 나머지.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소유권이 오든 처분이라든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러면 딱 구별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면 이거는 X예요. 이게 오면 이거는 뭐고? X. 이렇게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예외는. 그럼 예외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용익권이죠. 용익권은 자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거든. 그러면 지상권은 자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면 구분지상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구분지상권은 시험에 안 나와. 지역권이 있다면 성역지가 있다면 요역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성역지와 요역지로 분류했다는 말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있다면 건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저당권하고 건저당이거든. 그럼 저당권은 돈을 갚았어. 그럼 권리는 소멸했다, 소멸했다, 소멸. 건저당은 돈을 갚았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죠? 그럼 저당권은 채권액이다. 오더와이더 오. 건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다. 오더와이더 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이제 답입니다. 변제기와 이자가 있거든. 그럼 변제기와 이자는 신청서에 저당권은 필요적 기재다, 임의적 기재다, 임의적 기재. 시작. 임의적 기재. 그런데 건저당권에서 신청서에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저당권은 1억이죠. 근데 건저당은 내가 은행에 1억을 빌리면 등기를 1억으로 한다. 1억 3천으로 한다. 그럼 그 1억 3천, 3천만, 다시, 그럼 1억 3천이라고 해서 1억 3천을 갚는 거 아니지. 1억만 갚아도 돼요? 안 돼요? 돼. 단, 그 3천만 원 속에 이자가 포함이 돼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경매 비용도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자는 다시 합니다. 저당권에서 이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건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 속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이제 변제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건저당권은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빌렸다가 갚았다가 빌렸다가 갚았다가 해도 돼요? 안 돼요? 돼. 수시로 갚고 수시로 빼쓰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저당권과 건저당의 차이는 이자 변제기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예외인 거예요, 예외. 됐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